일단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이음 프로젝트명과 논문명이 같이 이렇게 인공지능과 IoT 기술을 활용한 댁내 커피하우스 구축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팀장이자 발표자 김재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인덱스는 간단하게 한 6가지로 준비를 해봤고요. 바로 서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지금 성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료에 대한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식품 소비 행태 조사에서 조사한 결과 1위랑 2위 둘 다 커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듯 현대인들에게 가장 빠질 수 없는 그런 음료 중에 하나가 커피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커피의 효능에는 적당량 집중력을 올려주며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듯 커피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요. 주스나 탄산음료에 비해 큰 성장률을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커피들이 인기가 많은데 그러한 개인의 취향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커피 전문점에서 다 개개인의 그 성향을 맞출 수가 없고 그것을 일반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피 머신에 인공지능 학습을 넣어서 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가장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커피를 제공하고자 그런 커피 머신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우선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해당 학습 알고리즘은 IAFC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IAFC 신경회로망은 저희 교내 지도 교수님께서 개발하고 연구하신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사용 허락을 받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IAFC에 대한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했고요. 특히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가중치 조절식에 대한 이해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중치 조절식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 코드로 구현을 다 하였고요. 이거를 할 때 라이브러리나 파이토치, 텐서플로와 같은 모듈들은 사용을 하지 않고 모델을 직접 구현한 후 입출력까지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가상 사용자 데이터셋을 만들어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네, 우선 다음은 시스템 설계인데요. 총 클라이언트가 2개이고 서버가 1대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만지게 되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앱의 UI는 우선 사용자가 커피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커피는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 총 2가지가 있고 커피를 선택한 뒤 온도와 분수 정도 진하기를 체크한 후 커피 추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 실질적인 UI는 뒤에 나와서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클라이언트 웹도 있는데 이 웹은 어떻게 보면 관리자의 입장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삽입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버에서는 이 모든 신호를 다 받아서 커피 머신으로 실질적인 제어 값을 보내게 되고 그래서 아두이노에 연결된 커피 머신이 해당 커피를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밑에 하드웨어 설계도 있는데요. 일단은 커피 머신이랑 릴레이는 커피 머신의 메인보드를 커스텀 해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 놓았고요. 그래서 그런 아두이노와 릴레이와 커피 머신이 연결되어 있고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는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라즈베리파이 서버에서 웹 서버는 플라스크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TCP/IP 통신을 활용하여서 이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게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인공지능 IAFC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모델 피팅을 좀 했는데요. 일단 지금 아까 제 커피 추출할 수 있는 게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로 총 2가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2가지의 군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IAFC의 매개 변수 중 하나인 TAU라는 값을 이제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보면서 2개의 군집이 나오는 그 범위를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3.5에서 8 사이가 군집이 2개씩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3.5에서 8 사이의 타워 값 중 가장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해서 오류가 가장 빨리 수렴하는 값을 찾게 되었습니다. 일단 빨강색이 7.5고요. 파란색이 3.5인데 파란색이 빨강색보다 미세하게 조금 더 빨리 0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테스트할 때 이 값을 3.5로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까 타우 값을 가지고 비지도 학습이랑 지도 학습을 돌린 결과인데요. 우선 이 클러스터라는 대표 값이 있는데 이 대표 값이 커피의 진하기입니다. 나중에 이 진하기 값으로 사용자에게 커피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지금 1에서 5 사이의 군집은 아메리카노고 6에서 10의 군집은 에스프레소입니다. 그래서 4랑 8이 있으면 아메리카노는 4의 진하기, 에스프레소는 8의 진하기로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통 학습을 하게 되면 소주점짜리로 나오는데 그 소주점은 반올림을 해가지고 이제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이게 초기 대표값을 생성하려고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최적화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지도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을 진행한 결과 아메리카노가 4, 에스프레소가 7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가중치를 조절하는 데 있어 대표값을 가중치라고 예시를 들면 이거는 초기 세팅을 한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가중치를 조절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의 UI입니다. 우선 이렇게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를 선택하고 물 온도 그리고 분쇄 정도 그리고 진하기를 선택한 뒤 커피 추출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정상적으로 추출되는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다음 페이지인데 주마다 갱신되는 그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서 몇 잔의 커피를 마셨는지 사용자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커피가 추출될 수 있도록 예약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할 시 해당 시간에 커피가 출출된다는 푸시 알람이 가게 되는데 그 푸시 알람의 온오프를 설정창에서 제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 송수신 값들은 서버에서 처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관리자가 이제 쌓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나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웹 디자인인데요. 일단은 인공지능 학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쌓인 데이터를 CSV 파일로 추출해내는 그런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러닝이라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학습이 진행이 되고 결과는 이쪽 밑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의 결과값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예시를 캡처를 해봤는데요. 일단 ISIADB라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두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센트로이드 테이블과 커피 테이블인데 센트로이드 테이블에는 현재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그 진하기 값을 저장을 하고 있고, 커피 테이블에는 지도 학습에 필요한 그런 사용자 실질적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데이터에서 6이 사용자가 이제 선택한 진하기 값이고요. 이 6에 해당하는 타깃 값은 에스프레소인 2고 이제 1에서 5가 아메리카노이기 때문에 타깃 값이 1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저희가 만든 하드웨어 모양인데요. 이게 커피 머신 그 메인보드에 그 릴레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로 이렇게 신호를 송수신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모습이랑 아메리카노 추출할 때 모습입니다. 가상 데이터가 총 2개가 있었는데요. 일단 왼쪽 이제 가상 데이터는 좀 진한 커피를 많이 마시는 그런 사용자였고요. 오른쪽 가상 데이터는 연한 아메리카노 중심의 커피를 마시는 사용자 데이터셋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학습을 돌린 뒤 이제 추천 시스템으로 이제 커피를 추출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향후 과제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는 커피가 2종류밖에 없습니다. 아메리카노랑 에스프레소밖에 없는데 더 나아가서 뭐 라떼 등으로 더 추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개발이 더 진행이 된다면 사업화 계획도 이제 멘토 분께서 말씀을 한 번씩 해주셨었습니다. 네, 이건 참고 문항 간단하게 넣어봤고요. 네, 답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네. 있는 그 커피 머신들 있잖아요. 네. 커피 머신하고 네. 우리가 지금 우리 학생이 개발하신 거하고의 어떤 차별성이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일단 기존 커피 머신은 인공지능 커피 머신이 지금 저희 팀이 다 자료 조사를 해봤을 때 그 로봇 바리스타 이런 쪽으로밖에 인공지능 커피 머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커피 머신을 사용을 하되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그 커피를 제공해주고 싶은데 그냥 커피 머신에서 이제 물 온도랑 이제 원두 구세 정도 이런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옵션 창에서 자신이 설정한 값이 정말 자기가 자신이 원하는 값이라고 이게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맛을 자신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추출을 해본 뒤 가장 자기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 진하기 값과 뭐 원두세 정도 그걸 지속적으로 학습시키다 보면 가장 평균화되고 자신에게 잘 맞는 커피를 나중에는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5가지 종류면은 네. 5번하고 쭉 마셔보고 나면은 네. 내가 어떤 거 먹어보면은 또 가장 진하다 나도 그냥 맞다 하면 내가 항상 그거 그냥 가서 이렇게 해주면 당김을 해주면 되지. 네. 그 학습을 그렇게 시켜서 해야 됐던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네, 우선은 학습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일단 인공지능이라서 학습을 시킨 거는 잘못 말했고요. 우선 조금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말씀하신 그 기술적인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이게 과연 비지도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가 결국 그 레이블링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인데 네. 비지도 학습을 특별히 한 이유가 있나요? 네, 우선 지도 학습에서는 그 학습 데이터의 그 타겟 값이 없으니까 그것을 돌렸을 때 총 2개의 군집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각각의 대표값이 나오는데 초기 대표값을 저희가 임의로 설정을 할 수가 없어서 실제 지도 학습에 들어가는 데이터 중 타겟값만 빼고 그냥 온전히 그 진하기 데이터만 넣어서 군집이 2개가 나오면 이제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 각각의 대표값이 나옵니다. 그것을 초기 대표값으로 두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입값이 있는 상태의 데이터를 지도학습을 돌림으로써 그게 사용자에게 적합한 최적화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그 퍼시셋 뭐 앞에 진 교수님 하셨다는 게 퍼시셋 쪽이던데 네, 퍼시셋 하셨으면은 그 멤버십 펑션을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구현을 하고 나서 그 실제로 퍼지 제어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퍼지를 네. 이제 뿜어낼 때, 네. 만들어낼 때 퍼지 제어가 같이 들어간 거였구나. 아니면 그건 빼고 그 따로입니다. 퍼지 제어는 들어간 건 아니고. 그 학습할 때만 사용하고 추출할 때는 따로 이제 하진 않습니다. 네. 실제 이거 실현이 됐어요? 네, 지금 영상도 준비를 했었었는데 지금 한의원 공모전을 탈락을 해서 따로 못 가지고 오지는 그 못했고. 한인 공무원이 왜 탈락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우선 인공지능 커피 머신이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게 생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직접적으로 맛을 봐야 되는데 맛도 이렇게 못 보는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포함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다르게 말하면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게 적합한지 그런 적합성부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가 거기서부터가 이제 그게 네.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현하고 뭐 한 것들은 좋은데 굳이 왜 인공지능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지 네. 그에 대한 것들이 어떤 타겟팅이 잘못됐다는 타겟팅을 네. 그런 것들 잘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오늘 좀 이렇게 좀 좋죠. 그러니까 어떤 감성에 관련된 것들을 넣어서 해주면은 네. 뭐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뭐 오늘 같은 날은 뭐 이렇게 추리나 따뜻한 거 먹고 싶고 나는 나는 오늘 달달한 게 좀 땡겨. 네.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면서 같이 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었으면 더 아이디어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학습시켜가지고 내가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것들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독창성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조금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이 하나 초기에 네. 지도 학습하는데 클러스터링을 2개로 지금 에스프레소랑 이만 네, 아메리카노로. 아메리카노를 찾아내는 과정이 네. 뭘 클러스터링했는지가 정확히 없어서 네, 그 진하기 값을 진하게 네. 값으로 지금 네. 그냥 그냥 진하기 그 정수 값으로만 네. 그렇군요. 네, 정수 값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좀 과한 연구 결과인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아메리카노랑 에스프레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인공지능을 써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지만 원래 저희 계획은 라떼랑 그리고 뭐 아이스티 이런 것까지 추가할 계획이었으나 이제 커피 머신을 저희가 원래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안에 커피 머신을 뜯어봤었는데 보일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기존에 있던 커피 머신을 사용하게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범위가 줄어들어서 아마 굳이 인공지능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관심이 많으셨네요. 이번 시간도 많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